이 6장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시험에 잘 나왔고요. 이 또 낼 게 많아요. 또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면요, 굉장히 많은 양을 봐야 되겠지만은, 시험에 나온 것만 찝어드릴 거고, 그것들만 공부를 좀 하시고, 그 외에 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그 외의 거는. 어쨌든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이 주로 나오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용어들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정보통신이란 말이 나와요. 정보통신이란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냥 인터넷이라고 보면 돼, 인터넷요. 쉽게 생각할 때 인터넷으로 생각하세요. 정보통신 나오더라도, 인터넷.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어요. 이 정보통신에요, 우리가 늘 쓰는 인터넷도 포함됐지만은, 여러분 보내는 편지 있죠, 편지. 우체통에 넣는 편지, 뭐, 정보, 또 여러분 쓰고 있는 휴대폰 통신도 있죠. 그것도 다 이게 속해요, 정보통신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컴퓨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다 빠지고 휴대폰 이런 건 다 빠지고 뭐요?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보통신 개념은 워낙 넓어요. 넓지만 그 중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개념들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정보통신은 뭡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의 처리 능력과 정보를 보내고 하는 그런 통신이 같이 붙은 겁니다. 그죠?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터넷이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거죠. 자, 광대역 전송이 가능합니다. 대역이 넓어요. 브로드밴드가 넓다는 겁니다. 광대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길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많이 한꺼번에 많이 주고받을 수 있겠죠. 차가 2차선보다는 5차선, 10차선 이런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죠? 그것처럼 대역이 아주 넓은 전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즉, 데이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그 대역폭이 넓다는 겁니다. 다중 전송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왜? 길도 넓으니까 어떻게요? 자동차도 가면서 뭐 사람도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개를 전송이 가능하더라. 다중 전송이 가능하더라. 고속입니다. 맞죠? 엄청 빨라요. 그죠? 자, 그리고 에러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얘가 문제가 생긴 걸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고쳐줍니다. 신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몰 글자를 쳐서 보내는데 그 글자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걔 받은 쪽에서 그걸 알아내요. 알아내서는 그걸 수정까지 해서 다시 제대로 된 글자로 표시해 줍니다. 아니면 아예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면 재전송 요청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얘가 컴퓨터 가지고 있다면 다시 그걸 재전송해 줍니다. 그걸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신뢰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나갈 일은 잘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해킹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자,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고품질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 채팅이 가능해요. 또는 싸이가 뜬 이유가 뭡니까?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에 떴잖아요. 그죠? 그게 전 세계에 올리자마자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봅니다. 그죠? 그럼 매덕근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여기서 올리고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채팅 같은 걸 통해서 바로바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 시간과 거리에 관계가 없습니다. 고품질의 전송이 가능하다. 뭐 거리에 뭐 관계가 있다. 뭐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정보통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에요. 그냥 좋은 것들 다. 다른 컴퓨터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죠. 그죠? 그 사람에 있는 자료를 내가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줄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있어서 비용이 절감되더라. 다 좋은 거네요. 그죠? 다 좋은 거. 나쁜 거 없네요. 그죠? 이렇게 알아두세요. 정의는 이렇더라.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보통신이더라. 자, 여기서 전송 방식이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내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전송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단방향 전송과 반이중, 전이중을 말합니다. 자, 단방향이라는 거는 여러분 늘 쓰고 있는 것 중에 뭘 알았냐면 TV, 라디오 이런 겁니다. 주소버스 이런 것들인데요. 자, TV는 여러분이 거기 있는 앵커하고 뉴스 앵커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합니까? 아니죠. 걔는 일방적으로 보내주기만 해요. 그죠?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죠? 뭐 걔한테 뭐 잠깐 한다고 잠깐 합니까? 내가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잠깐만 좀 이따 얘기해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단방향이에요.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오는 걸 우리가 단방향 그럽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죠. 듣기만 가능하죠. 그죠? 그게 단방향. 자, 반이중입니다. 반이중 늘 쓰는 거 있어요. 여러분요. 무전기 할 때 동시에 둘이 여기 얘기를 못해요. 그죠? 내가 말하고 이제 나는 말을 끊을게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오버. 야, 이것 좀 해도 오버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이 말 끝났구나. 이제 내가 말해도 되구나. 내가 또 눌러요. 그죠? 내가 누르고 그 사람은 뗍니다.
그럼 내가 뭐라 하면 그 사람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이 다 했으면 하면 내가 또 누르고 있는 걸 떼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누르고 말을 하죠. 양방향이 가능해요. 그죠?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양방향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둘 다 얘기를 못해요. 한쪽은 우선에 듣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는 한쪽 방향밖에 안 돼요. 그죠? 그게 뭐래요? 무전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무전기가 반의중이에요. 그럼 전이중은요? 여러분 쓰시는 휴대폰, 전화기, 이게 전이중이죠. 둘 다 막 얘기해도 돼요. 그죠? 또 3자통화, 4자통화 이런 거 하면 막 서로 얘기하고 뭐 정신이 없어요. 야, 잠깐 해놓고, 야, 니부터 말해.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동시에 말하다 보면 막 둘 다 말이 막 들리죠. 그죠? 그래서 전이중은 동시에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죠? 동시에 가능해요. 양방향이. 그죠? 여러분 쓰고 있는 전화기, 휴대폰이 바로 전이중 방식이에요. 그래서 통신 정선 방식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되셨나요? 개념은 쉽죠? 자, 개념은 쉽지만 영어로 알아둬야 됩니다. 영어로. 홀프, 풀, 심플렉스, 듀플렉스, 홀프가 반이하면 반듀플렉스, 이중, 풀, 듀플렉스, 전이중, 풀이 전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도 알아두세요. 영어를 탁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단어로도 알아두시고, 영어로도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샘플링 방식인데, 이건 시험에 잘은 안 냈는데 가끔 나왔어요. 샘플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걸 다 설명하면 어려운데, 샘플 말 그대로 뭔가 샘플 중간중간을 채취한다는 거, 이렇게 빼낸다는 거예요. 샘플을 채취한다 이 말을 쓰자는 거죠. 그처럼 얘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게 아날로그 신호인데요. 이걸 디지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샘플을 채취해요. 대충 요 시간대별로 여기 요 부분을 딱 체크합니다. 여기 이제 요 부분 이렇게 다 요걸 다 뽑아내요. 이렇게 뽑아내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뽑아내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커지고 또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이게 이제 샘플을 채취한 겁니다. 요 점에 어떤 시간대별로. 그죠? 따다다다 체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게 0.5 이상이다 그러면 1로 처리해버리고 0.5 이하면 0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요게 여기서는 0.5 이하다 그러면 요걸 1로 처리해버리고요. 그 나머지는 0으로 처리하고 요것도 0으로 처리했다가 요 0.5 이상 된 부분들은 1로 처리하고요.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요게 샘플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디지털로. 그 샘플링 방법이 어떤 게 있냐는 겁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그 방법이 바로 샘플링 방식인데요. 자, 방식이 여러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요. 시험에는 직접 물어요, 그냥. 다음 중, PAM 방식은 무슨 변환 방식입니까? 그럼 1번, 2번, 3번, 4번. 진폭. P는요, 펄스예요, 펄스. 펄스는 이거 펄스잖아요. 이걸 진폭이에요, 진폭. 이게 진폭이죠, 그죠? 이거에 따라서 내가 샘플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폭에 따라서. 0.5 이상이냐, 0.5 이하냐, 뭐 이렇게 되겠죠. 진폭이, 그죠? 자, 펄스. P, A. 펄스. 자, 이렇게. 진폭 변화. 됐나요? 자, PA고, PC예요. C는, 이렇게, C가 코드예요, 코드. P는 P인데, 코드에 의한 방식이에요. 코드. 그 코드 변환 방식이에요. PCM 방식이. 자, 여기 PW죠. W. 여기 이제 A가 요거 진폭이란 말이고. 자, W가 뭐예요? width. width가 뭡니까? width가 이거잖아요, 이거. 너비. 이 너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펄스가 너비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은 W, width. 이걸 우리가 펄스 변환이라고 합니다. 펄스 변환. 자, PP. 요건 P가 두 개 붙었어요. 페이지. 위상에 대한 위상. 이걸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세요. 외우는 게 잘 나와요. A니까 진폭이더라. C니까 코드구나. W는 위드니까 요거는 그냥 펄스, 폭. 그죠? 그거구나. 그 다음에 PPM이니까 요건 페이지 해가지고 위상과 관련된 거 변환입니다. 직접 묻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버리니까 요거 A, PA, PC, PW, PP 이렇게 알아두세요. 네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 변환기와 전송 속도 용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변조니 복조니 이런 말 나옵니다. 그 변조라는 말이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손실 없이 멀리 전송하기 위한 방식이다. 말뜻 그대로 그냥 송신 측에서 우리 컴퓨터는 뭐라 했어요? 전에 한번 설명했죠, 이거 그죠? 이 과목에서 요 컴퓨터가 있고 이쪽에 저 보내고자 하는 컴퓨터가 있겠죠. 그럼 요거 전봇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전봇대가 이렇게 딱 했죠, 그죠? 전봇대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신호를 보내려면 컴퓨터와 이 전봇대의 맨 밑에 선이 연결돼가지고 날아간다 했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거는 디지털이에요, 우리 집 컴퓨터는. 근데 이 회선상을 뭐죠? 아날로그 신호라 했죠. 그 요걸 디지털을 이 회선에 실으려면 아날로그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조라 그럽니다. 근데 왜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묻는 게 뭐냐면 디지털 신호는요 멀리 못 날아가요. 디지털 신호는 조금만 날아가다 보면 신호가 감쇄돼요. 그 리피트기라는 걸 계속 다뤄줘야 돼요. 근데 아날로그 신호는요 굉장히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꾼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디지털 선으로 다 깔아대는데 그렇게 되면요 중간에 리피트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리피트기가 비싸기 때문에 이걸 다 다뤄줘야 됩니다. 중간중간마다 엄청 많이 달아야 돼요. 그러면 엄청 멀다면 이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더 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날로그 신호로 쏘게 되면요 이거 리피트기 필요 없어요. 그냥 얘가 어차피 멀리 날아가는 신호예요. 날아가고 중간에 엄청 멀리 가서 하나 이제 또 받아서 다시 정복해주면 돼요. 다시 원래 신호로. 그러면 되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날로그로 바꾸는 이유가요. 요 이유 때문에 송신 측에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손실 없이 멀리 전송하기 위한 방식으로 바로 우리 변조를 쓴다는 거예요. 즉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반대는요. 반대는 아날로그 신호가 날라와서 전봇대 타고 날라왔겠죠. 컴퓨터로 가겠죠. 그럼 얘는 디지털이에요. 얘는 아날로그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자, 변조가 돼서 날라온 걸 다시 디지털로 바꾸는 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복조. 변조를 반대로 해주는 게 복조입니다. 얘는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해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다시 받을 수 있게끔. 그게 복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변조와 복조라는 장치를 앞에서 배웠잖아요. 뭐예요? 기억납니까? 모뎀. 지금은 여러분 뭐라 했어요? 랜카드라 했죠. 랜카드. 기억납니까? 이게 다른 말로 변복조기래요. 이걸 변복조기. 변복조기. 얘가 변조도 하고 복조도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랜카드가 바로 이 랜카드가 그 벽에서 나온 선이 꽂힌 이유가 바로 얘가 변조도 해야 되고 복조도 해야 되니까. 내가 보낼 때는 변조를 해서 보내야 되고 받을 때는 어떻게 복조를 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 랜카드가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보내도 되고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변복조기예요. 랜카드, 모뎀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내는데 전송을 어떤 신호를 전송하고 받을 때 단위가 바로 이 BPS 단위예요. 여러분 다운받을 때 보면요. 그게 뭐야 숫자가 나오면서 뭐 1233 BPS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속도예요. 그게 크면 클수록 여러분 컴퓨터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 다운로드 속도가 기본적으로 1000, 2000이면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게 8000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요. 한 5분 만에 다운받아버려요. 1.4기가 이런 거. 금방 받습니다. 근데 그게 막 1000이나 2000원 넘어가면 30분, 막 40분 이래 걸려요. 그러니까 BPS가 바로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의 수예요. 즉 1초에 많은 비트를 보내주면 그만큼 빨리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BPS가 1초, 비트 per second입니다. 비트래요, 비트. 이걸 다른 말로 바이트라고 해놓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이트 이렇게 고치나요, 바이트. 바이트 수. 아니에요. BPS는 비트의 수입니다. 바이트 수가 아니에요.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가 BPS입니다. 비트 단위로 먼저 계산합니다. 2000 BPS면 1초에 2000개, 0011을 2000개를 보낸다는 거예요. 1초 할 때 2000개 날아갔어 벌써요. 그죠? 이게 8000 BPS면 1초 할 때 어떻게 8000개의 01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펑 날아갑니다. 자, 그걸 BPS라고 그래요. 비트라는 거 하나 두시고, 이거 비트라는 거 조심하시고, 보우라는 게 있어요, 보우. 자, 1초당, 이것도 초당이네요. 초당 변조되는 변환 수, 즉 몇 개를 변조하느냐. 변조 속도 단위예요. 변조 속도. BAUD. 자, 요것도 잘 물었다는 겁니다. 그죠? 변조 단위가 아니고 또 이걸 뭐랄까 다른 걸로 바꿔놨겠죠. 복조 단위라든지 전송의 단위 뭐 이렇게 나겠죠. 1초당 뭐 몇 BPS를 쏘는 단위냐 뭐 이렇게 했다거나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고는 변조 초당 몇 개를 변조하느냐는 거예요. 많이 변조해서 좋겠죠. 그럼 속도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변조 속도 단위가 바로 BAUD4라는 겁니다. 자, CPS예요. CPS. Character per second. 1초당 몇 개의 문자를 보내느냐. 이것도 우리 전조 속도에서 단위 씁니다. 자, 이것도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죠? 초당 몇 글자 보내느냐. 영어로 기준했을 때, 뭐 이게 만약에 100 CPS다 그러면 1초 할 때 영어 ABCD를 갖다가 100개를 보낸다는 겁니다.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CPS. 이런 단위도 알아두세요. C가 바로 캐릭터. 캐릭터 per second. PS는 다 per second예요. 그죠? 자, 이렇게 속도 단위하고 변조, 복조 용어들 알아두세요. 왜 변조를 하느냐? 왜 변조한다고 했죠? 손실 없이 멀리, 아날로그 신호가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요걸 많이 물었습니다. 시험에. 다음 중 변조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냥. 왜 했습니까? 손실 없이 멀리, 아날로그가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신호가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아날로그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 뭐, 이건 그냥 그대로 단말 장치가 끝에 있는 장치라는 거예요. 뭐 꼭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 돈 찾는 기계 있죠. 그죠? 그거 CD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단말 장치예요. 끝에 달린 장치. 뭐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력이나 출력이 되는 끝에 있는 자료가 최초에 발생한 건 단말기. 그럼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입력하는 CD기, 뭐 돈 넣는 장치일 수도 있겠죠. 그게 발생해서 어떻게 뭘 타고 간다 했죠? 전봇대를 타고 갑니다. 전봇대. 이 전봇대가 뭐예요? 전송계예요. 그죠? 전송하는 곳이니까 이 전봇대가 전송계고 다시 어느 곳에 오면 컴퓨터나 또 어디 처리계가 있겠죠. 여기가 바로 마지막 처리계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이 단말 장치 어떤 자료로 이제 발생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어디를 타고 가요? 전송계. 실제적으로 되는 통신회선이에요. 전봇대 같은 이동하는 회선, 통신회선.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와서 이제 그게 처리가 되겠죠. 그죠? 목적지예요. 처리계가. 됐나요? 그 말뜻이 이제 그 개념은 쉬운 개념이에요. 정보원에서 보내어진 자료를 처리하는 것, 즉 마지막 단말장치 어떤 컴퓨터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정보통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전송계가 뭐라고요? 전송 매체, 단말 전송계 처리계, 그죠? 마지막 목적지를 우리 처리계 그럽니다. 봐주시고요.